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클릭하세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 아래 유리잔이 부딪히는 딸깍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야 할 저녁이었습니다. 리사는 10년 이상 그녀와 함께 해온 동료 및 파트너 사이에 서서 매 순간 자부심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12년 전 Harper & Company는 치열한 시장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은 물류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되어 값비싼 계약과 최첨단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덕분입니다. 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그녀가 한 일, 회사를 오늘날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녀가 한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다 나서서 이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내 동생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리사는 가슴을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고 숨이 막힐 것 같다. 잠깐 동안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뭔가 혼란스러웠기를, 이건 그저 시기적절하지 못한 농담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고 그녀가 이혼을 바라보자 오빠는 마치 이 결과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항의하고 싶었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가족의 규칙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나약함이 설 자리가 없으며 고통은 차분한 미소 뒤에만 숨겨져야 한다. 그래서 리사는 와인잔을 손에 쥐고 떨리는 손가락을 멈추고 들어올렸다. 축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부드러웠고 마치 그녀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결정인 것처럼 보였다. 주위 사람들이 잔을 들어올리기 시작했고 축하 인사가 터져나왔지만 리사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년간의 사심 없는 일, 회사를 위해 사생활을 맞바꾸기로 받아들인 시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한 문장으로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항상 전통주의자였으며 권력은 아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예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퍼앤컴퍼니를 처음부터 세우고 제국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쉽게 밀려났다. 웃음과 축하의 악수 속에서 리사는 마음속에서 폭풍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불공평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채널에 대한 모든 구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리사는 여전히 얼굴에 완벽한 미소를 띠고 파티를 나섰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뉴욕의 환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아버지가 이혼에게 회사를 알리는 순간 되감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한 가지를 이해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버지의 눈에는 그녀가 여전히 이 가족 이야기에서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사는 포기할 타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Harper & Company를 설립하기 위해 12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죽어가는 기업에서 7,500만 달러의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사람이 그녀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고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한 A연이 하퍼라는 성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재능 있는 여성이 성별 때문에 밀려나는 시대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리사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노력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재무제표, 주주계약서, 그녀가 수년 동안 숙고해온 경영 조건 등 두툼한 문서가 놓여 있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숫자는 그녀가 만든 결과의 증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리사는 Harper & Company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식을 다시 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임시직 관리자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사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계산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다시 수치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의심했던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다. 60%. 리사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영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리사는 누가 이 회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의를 받아들이고 침묵 속에 떠나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리사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미국 비즈니스에서 강한 여성들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것을 위해 싸운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녀가 하퍼앤파니에 들어설 때 그녀는 단순한 직원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리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퍼앤컴퍼니의 본사에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결정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딸이 아니었다. 오늘 그녀는 진정한 주인으로 이 건물에 들어갔다. 사무실 분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아버지의 결정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직원 중 일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리사는 그 이유를 이해했다. 그들은 그녀가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아버지와 이연이 도착하기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전투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열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구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리사는 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먼저 들어섰고 마치 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섰다. 그 직후 이연이 브랜드 양복을 입고 얼굴에 여전히 잘난 체하는 미소를 띠고 뒤따랐다. 리사. 그녀의 아버지는 엄숙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리사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앞에 있는 두 남자를 관찰한 다음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변화? 그녀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천히 반복했다. 아버지의 눈이 조바심으로 어두워졌다. 논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혼이 회사를 인수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인수인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리사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년 동안 키워온 침착함을 유지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러고는 칼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어조로 말했다.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이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리사,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 그냥 이 일을 끝내고. 그녀는 손을 들어 그에게 닥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후 그녀는 리모컨을 잡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녀 뒤에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지면서 중요한 문서인 주주계약서가 표시되었다.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연은 혼란스러웠다. 리사는 일어서서 화면으로 걸어가 특정 조항을 탭했다. 새로운 CEO를 임명하기 위한 모든 결정은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누가 대주주인지 아십니까? 조용하다. 리사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고 가슴 앞에 마지막으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나는. 방이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에이언이 소리치며 서둘러 문서를 보러 갔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리사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2017년에 회사 확장을 위해 자본이 필요했을 때 저에게 지분 15%를 매각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2019년 회사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또 다른 10%가 그녀의 아이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지분의 35%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분노로 붉어진 이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전체적으로 60%입니다. 그녀는 마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처럼 모든 숫자, 모든 퍼센트를 강조했다. 아버지는 두 손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고 딸이 언제나 뒤에서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건 틀렸다. 리사는 다가가 탁자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것은 최신 법률 문서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편하게 하세요. 이안은 종이를 꽉 움켜쥐고 점점 더 절망적인 얼굴로 한 줄 한 줄 훑어보았다. 리사는 몸을 굽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에이연,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 내 밑에 남아서 일할 수 있어. 둘째, 주식을 다시 팔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연은 화가 나서 서류를 탁자 위에 던져버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고함을 지르고는 패배자처럼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예측할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리사는 솔직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걸 하라고 강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리사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온이 굴욕적인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리사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승리를 즐길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패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결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후 리사는 지하의 파도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까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은 이제 복도에서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회의는 더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녀가 너무 야심적이다, 너무 무자비하다, 심지어 지도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그 소문의 근원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이여운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그녀를 전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깎아내리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타고난 조종자의 본능을 가진 이여운은 배신당한 아들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그는 투자자들과의 사적인 저녁 식사를 주선하고 리사가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회사를 빼앗아갔는지에 대해 속삭인다. 영향력의 대가인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고 그의 지도력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면 공격이 아니었다. 심리적 싸움입니다. 리사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사회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공기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회원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다른 회원들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리사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요점을 직설적으로 말했다.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리더십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파산 직전의 회사에 7,500만 달러의 대기업으로 변모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방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리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의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6개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했으며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 내 리더십 아래에서 이 회사가 쇠퇴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그녀는 최고 재무 책임자인 폴에게 돌아서서 직접 질문을 던졌다. 폴, 재무 전망이 하퍼앤컴퍼니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시사합니까? 폴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실제로 다음 분기에는 20% 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을 휙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글쎄요. 이것은 리더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파워플레이다. 평의회 의원들 중 몇몇은 뭔가를 깨달은 듯 똑바로 앉아 있었다. 리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또한 비밀 제안이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시의원에게 보낸 이메일로 나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이메일 인쇄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간의 긴장감이 흐른 후 리사는 방을 둘러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내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말하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누가 내 편이었고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그녀의 아버지와 에온에게 베팅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리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의 일을 계속합시다. 그녀는 방금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리사도 마찬가지다. 리사는 이 사회의 지지를 얻은 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과소평가했다. 반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이사회 회의가 있은 지 하루 만에 하퍼앤컴퍼니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메시지는 미묘하지만 날카롭고 그녀의 명성을 손상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쓰여졌다. 정확한 타격.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사는 배신자입니다. 그녀는 전통을 깨뜨린 사람이었고 격변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론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리사는 사무실에서 그 헤드라인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그녀를 감정적이라고 불렀다. 만약 그녀가 침묵한다면 그들은 그녀가 실패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 없음. 반격. 리사는 수화기를 들고 선정적인 이야기보다 진실을 더 존중하는 지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널 위해 이걸 준비했어. 1시간 후 그녀는 팜플렛을 보냈는데 아버지의 수년간의 경영 실패, 회사를 거의 파산시킬 뻔한 잘못된 재정 결정, 처리하는 데 수년이 걸린 빚의 증거였다. 리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반박할 것이 더 이상 없었다. 이틀 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여태껏 들어본 것보다 더 깊고 피곤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리사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녀 앞에는 뉴욕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자였습니다.